많이 부족합니다. 기존의 산업 전망만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귀한 세금, 또 어찌 보면 다음 세대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면서까지도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년 전에 IMF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것은 아마 당시에 앞만 보고 성장 일변도로 달려가던 한국 경제가 맞은 첫 번째 큰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우리 국민들은 김대중이라는 선장을 택하고 그 김대중 대통령의 진정성 어린 호소 때문에 그 IMF 위기 자체가 본질적으로는 유동성의 위기라는 어떤 가장 근본적인 모순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의외로 국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3년 만에 IMF를 극복할 수 있었고,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IT라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제시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후에 20년 이상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보면 사회안전망조차도 없던 그 시기에 모두 다 국민들이 이웃을 돕고 친척과 형제들을 도우면서 함께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정부의 적절한 정책적 조처들,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진솔한 지도자의 호소, 이런 것들이 삼박자를 이루어서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닥친 코로나의 위기는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어려움을 우리 경제, 우리 사회, 우리 국가에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IMF가 오기 전부터도 우리 경제는 이제 고도성장기를 지나서 저성장 기조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거나 혹은 기회를 만들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70% 가까이를 해외 부분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위기는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을 그런 점이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연 2% 이상의 성장으로 겨우겨우 현실을 지탱하고 있었는데, 결국 이 코로나라는 역병은 전 세계 경제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그 덕분에 한국 경제는 지금 현재 사실 누구도 가보지 않는 어렵고 긴 고통의 터널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많은 전문가들은 어려운 그 자체보다는 다가올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우리 경제를 더 어렵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을 비롯한 많은 경제를 예측하는 기관들이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닥쳐올 경제 위기의 실체가 아주 구체적이라는 이야기죠. 제일 두려운 것은 결국은 금년 하반기부터 곳곳에서 그동안 버티던 중소기업들로부터 주름살을 올 거라는 겁니다. 결국은 실업이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은 이 실업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바로 국가와 정부는 바로 그분들에게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처라든가 그런 보호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가 이렇게 기업도 어렵고 가게도 어려울 때는 정부가 직접 재정 지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다음 우리에게 닥쳐올 세상의 모습을 바꿀 여러 가지 그린 뉴딜을 포함한 한국의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산업, 새로운 경제 구조를 지금부터 착착 진행해 옮겨야 될 것입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기존의 산업 전망만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귀한 세금으로, 또 어찌 보면 다음 세대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면서까지도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는 어려움을 국민들에게 솔직히 털어놓고, 또 국민들도 이 정부의 이번에 역병 대응에서 비교적 훌륭한 성과를 거뒀듯이 이른바 K-방역의 성공의 스토리를, K-뉴딜을 통해서 전 세계인들에게 우리들의 저력과 대한민국 공동체의 가능성을 다시 이렇게 세워야 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들에게 고통이 다가오겠지만 주저앉을 고통은 아니다. 우리들이 과거에 극복하던 그런 방식으로 솔직한 정부의 리더십, 그리고 국민들의 모두 다 헌신적인 참여, 그리고 과거와 같은 그런 구태에 젖은 게 아니라 새로운 어떤 경제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들, 이걸 엮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회안전망이 턱없이 부족한 대한민국에서 실업은 곧 한 가정의 파탄을 뜻합니다. 수많은 국민들의 삶을 이어갈 수 없게 하는 무서운 선고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노동시장이 경직화됐다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지 못했습니다. 겨우 지금 고용보험이라든가
실업급여 등으로 이걸 버티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계속 지속 가능한 대안이 아니다.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서 이 시기를 견뎌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아까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그 산업에 적응할 수 있게끔 재교육을 시키고 그들이 다시 한번 삶의 현장에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이제 정부의 역할이 되겠죠. 결국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비정규직 이런 분들에게 먼저 직격탄이 날라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분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장치가 취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 어려운 시기에 토론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제도 개혁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점에서 재정 건전성 같은 어찌 보면 이 위기 시에는 좀 한가한 소리처럼 들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는 좀 한번 넘어서자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죠. 이번처럼 전 국민에게 모두 지급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일정 저소득층 한계가정 또 한계 기업들을 타겟으로 해서 거기에 집중 지원하는 것이 옳으냐는 논쟁이 아마 계속될 겁니다. 그러나 그건 필요합니다. 이번에 보면 약 90%의 국민들이 재난지원금을 수령했습니다. 만만치 않은 재정이 투입되는데 우리 내수를 진작하는 효과는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소위 저소득층에게 이전 소득이 갖는 효과 자체에 대해서는 또 논란이 많거든요. 그분들에게 집중 지원했더라면 더 많은 내수 진작이 연결되고 그분들을 한계기업, 한계가구에 더 많은 혜택을 주지 않았겠냐 이런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이번에 3차 추경에서 이 문제가 이번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기본소득제 논의해볼 수 있다고 하신 것, 그 물꼬를 터주신 데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보다 근본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이 왜곡된 분배 구조와 거기서 어떤 층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번 토론 과정에 다 드러날 거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지금 현재 다양한 형태로 지원망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인 복지제도 자체를 모두 통폐합해서 기본소득 하나로 가지고 묶어서 퉁치자라고 하는 어찌 보면 보수적인 입장에서 있는 기본소득제로 이게 흘러버리면 그건 곤란합니다. 현재 그나마 우리 사회를 지탱해주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부족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사회안전망, 복지제도는 그대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지속가능한 기본소득제의 도입이 어떤 것이 가능한가 이런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그래도 국민들에게 실제 혜택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합의가 된다면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합의 수준이 확 높아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들고 나오신 데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기존 복지제도 모두를 통폐합하는 그런 어떤 틀로 귀결되지 않을까 그 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입니다.